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비만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한 방법 중에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근데 이제 요즘에 운동하시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물 한 병 꼭 들고 하세요. 이제 물 드시고 햇빛 쪼일 때 이제 얼굴은 모자를 쓰시든지 선탠한 크림을 바르시든지 하시고 팔다리를 내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걸으시면은 바이타민 D도 만들어지고 또 자동적으로 체중도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걷기 운동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또 치매 가벼운 경우는 뭐 치료 효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 걷기 운동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운동할 때 요즘에 뭐 만보, 만오천보들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4,000보 정도만 걸어도 운동 효과는 나타나요. 그리고 7,000보 정도를 걸으시면은 운동 효과가 완전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좀 오래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있죠.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파워워킹이라고 그러죠. 좀 빨리 걷는 거. 이걸로다가 해서 조금 더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 치유 효과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에 치매가 있는데 치매 예방,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비만과 건강에 대해서 지난번 했던 것 다음으로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여러 가지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열거를 했어요.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 총 콜레스테롤이 200 정도죠. 이 정상이 2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또 증가하고요. 이거는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높아지면은 안 좋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돼요. 아니죠.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건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검사 성적들이 좀 나쁘더라도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위험도가 낮아요. 그런 반면에 다른 것들이 다 정상이더라도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은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자신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치는 대부분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 분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억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래 이게 높으시면은 건강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혈압, 당뇨에도 이 비만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 고혈압과 비만은 깊은 관계가 있고 고혈압 환자의 체중을 정상으로 줄이기만 해도 약을 안 써도 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높아서 비만이 된 거죠. 근데 그 비만 때문에 고혈압인 어떤 사람이
그 체중을 줄이게 되면, 체중을 정상으로 줄이면 약을 안 써도 혈압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인, 가령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약 얼마든지 끊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인 찾기가 힘드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어요. 증상만. 그런 경우는 약 끊으면은 또 금방 다시 나빠져요. 이제 그거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은 약을 끊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온도 관계가 있어요.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혈압이 0.4 내지 0.5 상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BMI는 인체 지수죠. 비만 지수인데 이게 과체중인 사람, 이런 사람은 고혈압 발생률이 1.5배, 또 이제 1.5배는 22.5가 되고 비만인 사람은 30 내지 40% 정도다. 그리고 이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의 90% 정도는 대개 비만해요. 즉 비만하면 당뇨병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오면은 몇 년 지나면 고혈압도 와요. 반대로 고혈압이 있어도 당뇨병이 몇 년 후면 와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 오는 것보다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오는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만자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5 내지 13배 더 높다. 굉장히 더 높은 겁니다. 130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혈관 질환, 이제 심장 질환 얘기했는데 비만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또 콜레스테롤 등의 고지혈증이 이 혈전, 플라크를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심근경색증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장마비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게 협심증하고 이 심근경색증이에요. 근데 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계단 오르기 조금만 해도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여기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계단 오르기 이제 장기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계단 20계단 정도 올라갔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확률이 20%나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그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 3, 4개월만 해도 나한테 있는 작은 질환들은 다 해결이 돼요. 넉넉 잡고 4, 5개월만 하시면은 잔병 치레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도 싹 없어집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은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근력 운동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유산소 운동 6대 근력 운동 4 내지는 유산소 운동 7대 근력 운동 3 정도의 비율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계단 오르기 하실 때는 뭐 5계단 올라가는데 힘들다. 그러면 쉬었다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난간 잡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시진 말고 단지 자세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나빠버리면은 노동하는 거나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허리 피시고 목 피시고
그럼 계단 오르기 운동할 때는 내가 딛는 계단보다 한 7, 8계단 위를 보시면 돼요. 키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발 걸으실 때는 이 앞발로만 올라가시면은 발은 이제 11자로 하는데 앞발로만 올라가시면은 하체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요. 근데 이제 전체를 디디면은 하체 종아리하고 근육 발달은 조금 덜 되더라도 이제 엉덩이까지 허리 아래 근육이 전체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되더라도 근육만 잘 유지하시면은 건강 장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의 원료가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운동만 해서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원료인,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들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시면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가 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나빠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계단 오르기 운동할 때도 내려오실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내 체중의 6, 7배가 무릎에 실려요. 그러면은 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갈 때만 걸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인공관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본인 걸로다가 사용하실 그 최대한 사용하신 뒤에 이제 인공관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도 요즘에는 잘 관리하시면은 20년 이상 써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7, 80 되셨으면은 인공관절 하셔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비만한 사람들이 각종 암이 많이 발생돼요. 각종 암이 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유방암을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여성들이 정상인에 비해 유방암이 이제 이 비만한 사람입니다. 1.5배 많이 발생이 되고 자궁암은 3배 높게 발생이 된다. 그리고 대장암은 비만 여성은 1.5배, 비만 남성은 2배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발병이 된다는 거. 이게 미국에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치매 유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비만한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와요. 치매가. 그래서 이제 비만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있으면은 뇌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비만도 해결되면서 또 치매도 예방이 되니까 이중으로 좋은 거예요. 이중으로.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와서 이 부모의 비만과 자녀의 비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비만이 유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 부모가 양친이 다 비만이면은 그 자녀는 80% 정도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의 가능성도 큰 거죠. 그리고 어머니만 비만일 때는 60%가 비만이에요. 자녀들, 태어난 자녀는. 그리고 아버지가 비만일 경우는 40%.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가깝기 때문에 어머니 식성을 또 많이 따라요.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관여가 돼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B형 간염이 있죠? B형 간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걸려 들어오면은 자녀들한테 거의 가요. 근데 아버지가 걸려 들어오면 갈 확률이 훨씬 낮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접촉이 아버지하고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만이 아닌 경우, 이제 부모 양친이 비만이 아닌 경우는 자녀의 10% 정도만, 10% 정도만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만이 아닌 부모면은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비만 부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뱃살, 등살, 팔뚝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벅지 비만도 있고, 엉덩이 비만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어디 비만이 제일 문제까지요? 그렇죠.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그래서 복부 비만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나이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부 비만을 나이살, 또 이제 뱃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살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 덩어리죠, 지방 덩어리. 예. 그 살이라고 그러면 근육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니까, 윗배가 나오면 이거는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랫배, 똥배라고 그러죠. 똥배가 나오면 피하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피하 지방하고 이 내장 지방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내장 지방 1kg이 피하 지방 5kg보다도 더 나빠요. 그러니까 5배 정도 더 나쁘다 그 얘기.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들어 누웠어요. 누웠을 때 배가 불룩한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내장 지방이에요. 근데 누우니까 그 불렀던 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피하 지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배 나온 부위를 집어봐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봐서 두껍게 잡히면은 피하 지방이에요. 또 얇게 잡히면은 내장 지방이고. 이제 왜 그러냐면 피하 지방은 우리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어요. 그 끼는 장소가. 거기에 비해서 내장 지방은 그 안에 근육부터 장기 사이에 끼기 때문에 이제 겉에서 잡았을 때 덜 잡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혹시 배가 좀 나오셨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걸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면은 관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부 비만은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 복부 비만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복부 비만이 각종 질환을 다 유발해. 그러니까 만성 질환, 나쁜 질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그 정도로 이 복부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뱃살 1인치 줄이면은 1인치면은 남성들 허리띠 한 구멍이에요. 한 구멍만 줄여도 수명이 3년이 늘어나요. 3년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가능하시면은 다른 데는 좀 찌시더라도 이 배는 안 찌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찌고 싶어서 찌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찌는데, 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빼기가 수월한데 연세 드시게 되면 잘 안 빠져요. 이게.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허리둘레 4인치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굵어지는 거죠. 그러면 암 발병이 13% 증가한다.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굵을수록 암 발생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 차이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장 지방은 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체격 조건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이 내장 지방을 몸속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비만해지게 되면 장기 내부의 넓은 공간에
지방 축적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 염증 물질을 많이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방이 끼는 부위, 이게 이제 안에는 공간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찌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장 지방 세포의 크기가 보통은 20배 정도까지 커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비만 세포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비만 세포 수가 많아져서 비만해지는 거고 3세 이전에는 3세 이후 어른들은 비만 세포의 숫자는 별로 늘어나질 않는데 비만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크기가 커져서 비만해지는데 이제 보통 20배까지 커지는데 고도 비만자들 있죠. 아주 뚱뚱한 이 고도 비만자들은 비만 세포의 크기가 400배까지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어린애들 다이어트 합니까? 안 하죠. 이제 어른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를 비만 세포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크기를. 숫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 한국인은 내장지방 비만이 마른 비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별로 찌질 않았는데 이제 이 내장지방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내장지방보다 피하지방이 빼기는 좀 더 어려워요. 건강에 피해는 적은데 이 빼는 거는 오히려 내장지방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우리 인체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독소가 있죠.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 전체의 60% 이상이 지방 독소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독소를 제일 많이 분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암이 가장 큰 원인이 육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식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육식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은 오래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독소를 계속 내놓으니까 대장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은 지방 없는 걸로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어느 부위? 살 부위, 예, 살고기로다. 그래서 이 지방 많은 부위를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삼겹살이나 꽃등심 이런 거는 가끔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장조림하는 고기, 우둔살 같은 거, 이게 값도 싸면서 건강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드시도록 하세요. 여기 이제 피하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아랫배 외부에서 두껍게 만져지는 지방. 건강에는 내장 지방보다 문제가 적으나 뱃살 빼기가 내장 지방보다 어렵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의 종류 중에서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이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지방을 얘기합니다. 갈색 지방은. 근데 백색 지방은 이제 나쁜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왜 좋은 지방이고 나쁜 지방인지 여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갈색 지방은요, 이 색깔이 검붉은 색을 띠어요. 에너지를 쉽게 소비할 수 있고 백색 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백색. 그러니까 나쁜 지방을 제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지방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로 열 생산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인체 체온 온도는 체온 온도뿐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늘 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체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체온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갈색 지방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열량 발산이 많아서 체중 조절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방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면역 체계와도 관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시는 커피, 그 커피에 이제 카페인, 커피뿐이 아니라 녹차 이런 데도 카페인이 있죠. 이 카페인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줘요. 그래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영국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갈색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색 지방을 늘리면 좋겠죠. 여기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고단백 식단, 그러니까 고단백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 또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 오메가3. 또 매운 음식. 요게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한다. 이 매운 음식은요, 이제 고추로 인한 매운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추로 인한 매운 거는요, 우리 위에 들어가도 위에 나쁜 영향을 별로 안 줘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좋은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고추로 매운 거는 뭐 위궤양이나 이런 위암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이 안 가요. 그래서 이 고추가 이 풋고추 2개만 하루에 드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가 다 해결이 돼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도 방지해주고 질병 발생도 방지해주는데 특히 이제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서 우리 활성산소가 우리를 노화시키고 또 죽게 만들고 한다고 그랬죠. 그 활성산소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이 풋고추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익은 고추도 거기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김장김치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요, 좋은 것들이 10가지 훨씬 넘어가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양념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혔어요. 근데 5대 건강식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김치예요. 이제 5대 건강식품 잠깐 말씀드리면 김치, 그리고 콩이 2개가 들어가요. 우리 두부 이런 거 매주 쓰는 대도 있죠. 거기 하나 들어가고 렌즈콩, 이제 원래는 렌틸콩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인도에서 나오는 콩이에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유산균 많이 들은 요거트, 예, 유익균 많이 들은. 이제 요 5가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김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 영양학자들이 김치 된장은 종합 영양제라고 그래요. 종합 영양제. 우리 된장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더 가미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발효될 때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이 합쳐지면서 신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발효 음식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치 된장은 세계 최고의 식품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 최고의 식단을 외국 사람들도 다 배워갔는데 우리는 외국의 안 좋은 거를 배워왔어요. 안 좋은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육식입니다. 육식. 그 육식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육식을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예. 그 이제 그 소고기에 기름기 있는 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그 기술이 세계에서 또 최고예요. 마블링 만드는 기술이. 그 갈색 지방은 대단히 좋은 지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섭취한 영양분 중 사용되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으로 되는 지방이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 섭취하고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일하고 뭐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이 되는 것들이
설탕, 소금, 지방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독이 제일 많다 하는 얘기. 이 소금, 설탕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백색 지방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백미, 또 정제된 밀가루, 하얀 밀가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만든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열량, 당 지수 이런 것들이 다 높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그 다음에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되어 고혈압, 고혈당, 심근경색, 뇌경색 등 그 문제가 되는 성인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이 중장년에 복부 비만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건강에는 체중보다 허리 둘레 관리가 더 중요하다. 중장년들은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체중이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간에 허리 둘레가 정상보다 굵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요 기준이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 여성은 8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이제 85 이상인 여성의 경우 대장암 발생이 30% 이상이나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암협회에서 연구한 건데 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없더라도 허리 둘레가 굵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건강에 나쁠 뿐만 아니라 암 발생 또 사망률 이런 것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만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상 체중인 여성의 허리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25%나 증가한다. 우리 허리 둘레 10cm 늘어나는 거 잠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언급이 됐는데 체중을 재는 것보다 허리 둘레를 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대개 체중 감소는 수분, 근육 이게 감소돼서 체중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수분이나 근육이 감소돼. 그래서 왜 사우나에 가서 땀 흘려서 체중 조절한다는 사람이 있죠?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물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만. 그래서 나와가지고 체중을 달면 조금은 빠졌어요. 왜? 땀으로 다 엄청 나왔으니까.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근데 물 한 컵 먹으면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요. 예. 갈증이 생기니까 물 먹어야 돼. 또. 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수분과 근육이 감소하는 거고요. 허리 둘레 감소는 내장 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내장 지방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허리 둘레 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허리 둘레를 줄인다. 허리 둘레를. 그리고 좀 더 이제 확실한 자가 진단 방법이 있어요. 이 엉덩이 둘레로 허리 둘레를 나눠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은 사람들. 이런 경우 1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남성은 0.9 이상, 여성은 0.8 이상이면 더 확실한 복부 비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허리 둘레를 이 엉덩이 둘레로 나눠서 남성 0.9, 여성 0.8 이상 되면은 진짜 복부 비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 뱃살 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시범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뭐 의자나 뭐 이걸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 다리를 그냥 쭉 뻗어 올렸다가 뒤로 차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보다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한쪽에 20번씩. 그러면 이거 뱃살을 빼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꿇어 앉아요. 이렇게. 아니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이 무릎 꿇은 쪽으로다가 내려요. 그 이제 무릎 꿇은 거는 니은자가 되고 이쪽은 기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자 있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끼세요. 깍지 껴서 똑바로 펴가지고 이쪽에서 기역자 쪽 이쪽으로다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도 같이 돌아가요. 이제 이것도 20번 한쪽에 2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돼요. 예, 쭉 펴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 허리 이제 그래야 살이 빠집니다. 요걸 해주시면은 몇 번만 하면 확실히 줄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줄었다 또 이제 안 하면은 다시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저기는 되는데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 하기 편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깍지 끼시고요. 다리를 최대한 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를 발끝 쪽으로다가 최대한 내려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내리고 또 이쪽 반대쪽으로다가도 또 최대한 내리고. 제가 전 더 내릴 수가 있는데 마이크가 있어서 그냥 조금만 했는데 가능한 최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는 올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최대한 가깝게 대주시는 겁니다. 이거 번갈아 가면서. 요거는 음악 틀어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해도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뱃살 빼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셨죠? 예. 이제 이 체지방, 요건 어르신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 다. 근데 이제 이 체지방의 종류 그리고 그 작용을 이제 했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비율을 기름 새는 유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대개 간에서 한 70% 만들어져요. 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는 크게 작용을 안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도 인체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유익하게 쓰이는 게. 우리 세포막 만들어지는데 또 성호르몬 만들어지는데 이런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또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적어지면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정상 수치는 130mg per 데시리터 이하인데 요 HDL을 보세요. HDL. 이거는 기름 닦는 청소차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혈관 청소부예요. 혈관 청소부. 그래서 이게 우리 동맥에는요 3겹으로 되어 있어요. 동맥이. 내피, 중피, 외피 있는데 우리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내피를 뚫고 들어가요. 내피를. 그러니까 이제 내피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아요. 분자 구조가.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이거는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놈을 전부 끌어내요. 끌어내 가지고 간으로 보내요. 그럼 간에서
분해해가지고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담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HDL,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남자들은 4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고 여성들은 그보다 10 높아서 5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높으면은 다른 게 설령 좀 나쁘더라도 위험 요인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반면에 이게 다른 것들이 다 정상이다 하더라도 이게 낮아버리면은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은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어서 끼는 게 대개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이제 중성지방은 150mg per 데시리터 미만이 되고 총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200mg per 데시리터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에서 7, 80% 정도 만들어지고 20, 30%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세포 보호, 성호르몬 생성 이런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비타민 D의 원료 물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보다 낮은 게 좋은데 이제 그 높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낮아버리면 또 안 돼. 가령 이런 것들이 70 이하로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높은 것보다 더 문제가 이제 심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나온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어요. 이 콜레스테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플러스 중성지방,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고지혈의 그 원인이 이 중성지방 때문에 와요. 중성지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포막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뇌, 척수, 말초신경계 같은 신경계막의 중요 성분이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전구물질로 성호르몬 생성에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없으면 안 되는 막 그런 건데 이제 너무 높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여기입니다. 새우, 게, 달걀, 노른자 등의 식품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작용이 미미하다 하는 얘기예요. 미미하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족하면요, 간에서 생성을 또 해요. 더 생성을 하고 간에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요 이제 HDL 콜레스테롤, 요거는 좀 꼭 읽어보세요, 한번 좀. 아셨죠? 예, 이제 뒤에 조금 남긴 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만을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그리고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